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네? 그래갖고 특히 기독교에서 이거 심하죠. 성경을 바로 문자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면 무조건 그거 믿는 거. 그리고 모든 신앙을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위주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요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표충적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표충적 종교라고 그러는데, 심층적 종교는 뭐냐? 성경이라든지 이런 정경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그 속뜻을 파악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인 신앙을 넘어서서 진짜 자기 안에 깊숙이 안에 존재하는 진짜 어떤 천나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면서 어떤 전체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전체를 위한 요렇게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불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충적 불교인이 있고 심층적 불교인이 있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표충적 기독교인이 있고 심층적 기독교인이 있는데, 오광남 교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심층적 어떤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 자기는 표충 수준이지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고 심층적 크리스찬들을 우리 이단 취급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기독교의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서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로 갔으면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심층적 어떤 종교로 들어갔을 때 바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생명평화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시오리라든지가 단계에 있다는 거더라고요. 기독교의 생식은 뭐예요? 기독교도 여러분 기독교 알겠지만 내 안에 이 하늘을 갖다 예수로 바꾸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된다. 그게 심층적 신앙이죠. 불교는 뭐예요? 내 안에 불성이 있고 우리는 불성으로 하나다. 이런 기본적인 그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생명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평화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정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평화는 어떤 핵무기 반대 투쟁 차원의 어떤 이념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인 이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생명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지구를 생명평화의 세계로 만든다면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정 생명평화운동 또는 핵무기지 반대운동은 어쩌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운동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고 일단은 생명평화운동이 거기 제주도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저의 관점에서 생명평화운동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두고 있고,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되고 증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치기관을 국가기관 등을 두고 권력을 부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고, 이걸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이걸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보수의 핵심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강정 생명평화운동이라는 건 바로 이걸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생명평화라는 그런 어떤 인간을 넘어서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넘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권이나 인권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 있는데, 강정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인권이 아주 침해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이 700명이 넘어요. 감옥 간 사람도 한 30명 돼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500명이 돼요. 벌금없으면 3억 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권이 다 무너지고 있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운동 뭐였어요? 헌법을 지키는 운동. 그러니까 생명평화 운동 저는 헌법을 지키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가끔 답답한 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라면은 당연히 목소리 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보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당연히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서 생명평화라는 것은 어떤 인류가 나아갈 방향까지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아주 깊은 운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송강호 박사님 대신해서 이 강의를 나왔기 때문에 송강호 박사님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도록 합시다. 송강호 박사님은 제가 볼 때 강정에 있어서 강정에서 제가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을 만났고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정말 가장 존경스러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아요. 이상주의자 같은데 자기 이상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어떤 용기도 있는 분이고 아주 순수하고 헌신적인 분인데 또 상징적으로 탄압을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다시 그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 요번에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가고 감옥살인 세 번째, 요번이 세 번째고 유치장 간 건 한 7번째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들어간 된 케이스가 하여튼 강정은 이 법치주의가 좀 무너졌다고 그러고 여기는 해군이나 공사업체 불법은 다 그냥 묻어요. 다 오케이가 돼요. 희한해. 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해군이나 거기 불법은 다 오케이가 되고 그거를 저항하면 이제 잡아가주는 시스템에서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외쳐도 소용이 없어. 예를 들면 송강호 박사님이 왜 구속됐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군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 보면은 그 간정 앞바다에서 한 2km 떨어진 데 범섬이 있고 여기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바로 옆에서 해군기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서울 아니라 인천 앞바다 쪽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부사기지 짓는다는 건 용납되겠어요?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여하튼 하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뭐 해양 오염물질이 막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법상 공사를 할 때 오탑방지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오탑방지막을 이렇게 쭉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설치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폐기물 이건 뭐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 깨끗한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오탑방지막을 딱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당연히 이걸 규정합니다. 근데 해군 애들이 이게 오탑방지막을 설치를 하는데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대충 설치를 한 거예요. 대충 설치하니까 한번 파도가 시기 불어치고 뭔가 크게 하면은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부서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선하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수선하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공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물질들이 다 이 깨끗한 바다로 가서 제주바다를 오염시키잖아요.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니까, 근데 도청에 얘기를 해도 글쎄요, 그러고 있고. 해경에 얘기를 해도 글쎄요, 그러고 있어요. 희한해요, 나는. 해경이 뭐하러 있는 거야? 해경, 제가 홈페이지 딱 들어갔더니요. 뭐, 해경은 해양경찰하고 해양오염 방제. 이게 해경이 2대 업무더라고요. 해양 질서 유지하고 해양오염 방제. 해양오염 방제가 해경이 업무면 어떻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이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처벌하겠어 하고 입건을 하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가서, 야, 오탑방지망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되지, 이거 못하도록 해라,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기관이 돈은 뭐하고 있어요? 가서 이거 했으면은 상시 감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시 감독을 하면서 이거 훼손되고 있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은 현장에 맨날 사무실에만 있어. 저기 제주시 사무실에만. 그래갖고 신고하면 글쎄요, 잘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군에 통보를 해요.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갈 테니까 니네 검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일주일 뒤에 갔을 때는 싹 붙여놓지. 그러면 와갖고서 이상 없음. 그리고 파도 한번 치면 또 이제 막 하면은 계속 뭉 쓰다가 이제 해군이 와도 돼 할 때쯤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완전히 법치주의가 붕괴된 현상이잖아요. 송강호 박사가 안 되겠다 해갖고서 이제 해경에 신고를 하고 안 되겠다 해갖고서 직접 그 오탑방지망 쪽으로 갔어요. 카약을 타고. 그리고 나서 해경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 꼭 잡도 않다가 송강호 박사가 가니까 해경이 출동을 해요. 왜? 출동을 해갖고 그 오탑방지막 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도 나오는데 송강호 박사가 해경에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이거 다 가짜다. 밑에 다 훼손돼 있다. 니네 채증해라. 사진 좀 찍어라. 증거로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메일하기 전에 20번을 하소연 동영상입니다. 그러면은 해경이 당연히 신고도 들어왔고 이렇게 체증 요구를 하면 정상적인 거라면은 가서 찍을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 인멸할 수 있기 전에 이렇게 오탑방지망 없이 공사를 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거든요. 환경영향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경이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송강호 박사님이 직접 오탑방지망 안으로 들어가서 수중 카메라 갖고 가서 찍습니다. 또 동영상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도 이거 다 훼손되어 있는데 무리에만 있는 것처럼 가식으로 해놨다. 찍어요. 찍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경이 송강호 박사님 체포해버리더라고요. 업무방해죠. 소위 공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접하고 나서 감정이 항상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 공사를 하는 데로 와서 그거 현장을 감시하고 적발을 하면 이거 시민상,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방해죄로 벌컥 체포를 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래갖고 재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송강호 박사님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청구를 했어요.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청구를 했는데 체포적부심이 뭐냐면은 이제 소위 국가 권력에서 인권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권이 훼손될 걸 우려해서 체포적부심 인권보장제도로서 체포적부심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체포가 적법 정당한지 여부를 판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고 그래서 적법 정당하지 않고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풀어주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인권보호 장치예요.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딱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걸 어제 했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고 이제 이 체포가 부당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겠어요? 동영상 아닙니까? 동영상을 밤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 판사님 이건 정말 나는 업무방해 한 적도 없고 불법행위를 감시했을 뿐이고 저들은 직무유기를 했고 나를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이걸 입증할 자료가 동영상이니 이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판사가 동영상 보는 걸 거부했어요. 볼 필요 없다. 그리고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해요. 왜냐? 해경의 업무는 체포는 적법 정당하다. 그래갖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강정이 우리 송창욱 씨도 이런 거 보면서 강정은 항상 저같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도대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이걸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중앙지에서 하나도 실어주지 않고 아무도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요. 옛날에 뭐 불법 체포되고 그런 거 송강호 박사가 진짜 이분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SSU라는 해군의 특수부대한테 물속 20m 깊이 있는 데서 폭행과 물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구렁비가에 헤엄쳐서.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거는요, 전시에서도 안 돼요. 이거 폭행을 하면서, 그것도 우연히 송강호 박사가 옆에 수중 동영상 카메라 갖고 왔다 그게 작동이 되는 바람에 폭행하는 게 찍힌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이거 동영상이 있다 해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다 고발했거든요. 고발하니까 쌍무형. 기자회견한 건 그냥 한 번 보도되고 있거든요. 강정은 완전히 무법천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 사안은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7월 1일날 이게 벌어졌는데 묻히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야, 완전히 벽치지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헌법적 가치가 여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는데 워낙 지금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뭐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공안정 감시 네트워크의 이광철 변호사가 7월 13일에 했던 말이 의미심장하던데 5년 동안 법원의 재판과 수사에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국정원이 달았다고 지금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압력이 없다면 해경이 자기 본분이잖아요. 해양 오염 방제는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네? 직무유기를 하고 올해 해양 오염을 감시하는 사람을 체포 연행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동영상은 결정적 증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증거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해버리면 이 재판 왜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그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한테 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 꺼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딱 줬어. 그리고 영희가 영수증을 딱 작성해줘요. 100만 원을 채용하고 언제까지 갚겠다. 뭐 김영희 자필 사인, 네? 뭐 인감도장도 칸 찍고. 그래서 철수가 이걸 딱 갖고 있었어. 확실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제기가 돼서 자 갚아 그랬더니 영희가 하니까 이거 언제 돈 빌렸어? 나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철수가 이런 법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나쁜 사람 그러고서 소송을 딱 제기했어요. 판사 이제 딱 재판장이 딱 들어왔는데 판사님 영희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영희는 딱 빌린 적 없어요. 판사님 제가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야 영수증 볼 필요 없어. 영수증 안 봐도 돼. 그거 내놓지 마. 증거로 채택 안 하겠어. 그리고 나서 영희 말이 맞다 라고 돈 빌린 적 없다고 판결하면은 여러분 이 판결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판사라면은 이미 재판에 임하기 전에 결론 내리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영희 편 들어주기로 작심하고 온 거잖아요. 송강호 박사님 사건 똑같은 거예요. 이미 저는 재판하기 전에 결정하고 온 거라. 체포 적부심 이거 적법 정당하다고 나 재판할 거야. 결정할 거야. 딱 하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사로서의 자질도 없는 거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아주 타락의 극치라고. 그럼 누가 재판을 비키고 재판 왜 합니까? 근데 이게 강정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요번 사건은 조금 다르다면
과거의 사건은 분명히 이렇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 확실한 실증들은 있는데 명백한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법원 재판에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어도 절참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동영상 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동영상 봤는데. 근데 동영상 보면 명백하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증거조사도 거부했다는 거는 이거는 판사로서는 이제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강정에서 얼마나 지금 이 방자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냐.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받는 요즘 느끼는 거는 이게 강정만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일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라고는 이 나라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법부 없애야지. 근데 정말 이런 거야, 정말. 이 정도까지 됐습니까, 우리나라? 아니면 제주도만이, 강정만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네? 80%까지 왔습니다. 80%.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땐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정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는 게, 만일에 강정에서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른 데서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이런 식의 엄청난 불법들은 다 묻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종북 좌파로 다 매도되고, 저도 종북 좌파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뭐 반대하면 다 종북 좌파죠.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도 종북 좌파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너진다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저는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어떤 정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하고 싸워나가지만, 사실 강정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까 말한 생명평화라는 거는 대단한 가치인 것 같아요. 특히 송강호 박사님 같은 분은 이제 비무장 평화의 섬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제주도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와 타이완과 제주도 세 섬이 어떤 비무장 평화의 섬을 주장하면서 그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요 송강호 박사님 같은 분이 있는 한 강경 싸움을 치지 않을 거라고. 그분을 다하고 접하면서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집어넣은 것이 오히려 저는 화근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여튼 저로서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강정은 말이 안 된다. 강정에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데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요 안에서 하다 보니까 생명평화의 가치를 좀 어떤 헌법하고 좀 믹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강정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어떤 꽝 이슈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는데, 딱 벌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나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 싸우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뻥 터져. 또 글로 가. 또 화가 나고 마다 또 다른 일이 뻥 터져.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제대로 뭔가 잡아내는 거 없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송강호 박사님 그렇게 감옥 간 걸 보면서 난 한 놈만 핀다? 그러면 이것만 부장창 자꾸 들어져 봐야겠다. 특별히 이것만 한번 주구장창 자꾸 들어서 끝까지 이거 한번 쌓아봐야겠다
안 되면은 뭐 기고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라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뭐 카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도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그 다음 카페 가서 검색란에 송강호, 박도현 이렇게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송강호, 박도현이 묻는다. 인권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카페도 하나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일단 해경이 직무유기와 어떤 그 불법 체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경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내고 싶어요. 잘못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 이제는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하라. 해양보호 방지업을 해라. 그래서 그걸 만일 받아낸다면은 그 동력으로 그동안에 감정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별검사 도입해야 되죠. 그래서 다 규명해야 됩니다. 이건 해군기지 전원용 건설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요즘 고민하는 것이 사법기관이 이렇게 엉망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정권은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보수당이 지금 집권을 했지만 진보당이 진보적인 어떤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고 정권은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보적인 세력이 잡았다고 해서 지금 새누리당 좀 완전히 몰락을 이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는데 정권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적어도 사법기관만큼은 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완전히 권력이 수족이 돼가고 힘 있는 자리 편에 붙어서 가는 이 시스템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길게는 이런 어떤 사법 정의, 어떤 그런 거를 좀 경찰하고 법원이 좀 바르게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말로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기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는 거고 그것이 어떤 생명평화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군기지를 보면서 사실은 뭐 이 헌법적 가치하고 법률적인 얘기만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해군기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여기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이건 특히 또 이 안보 평화 문제까지 할 수 있거든요. 동북아가 미중 패권 싸움에서 우리 한국이 박살이 날 거냐 아니면은 미중 패권을 완화시키는 한국이 어떤 평화 피스메이커로서 동북아의 평화 반영을 주도할 것이냐 바로미터가 또 이거부터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주도를 진정한 정말 송강호 박사가 얘기하는 진정한 평화의 섬을 만들면은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주도하는 네?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중국 공격용 군사기지를 만들면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민족이 장래하고도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국내의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특히 정의라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해군기지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승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하고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군기지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해군기지 싸움에서 이기려면 해군기지만 붙잡고 들어서는 안 되고 제주도가 바뀌어야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오늘은 여기 제주도 분도 계시지만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사실은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국제제도지라는 비전이 있는데 그걸 폐기하고 생명평화의 섬 비전으로 가져가야지만 해군기지 문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정 문제는 사실 사법정의만 제대로 세워졌어도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를 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노력을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강호 박사님 케이스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송강호 박사님에 대해서 마음의 빛도 크고 그분같이 선한 분, 그분같이 의로운 분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외면을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물고 늘어지고 늘어진 이상은
좀 집요하게 가보자. 우리 자꾸 하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또 끝나는데 이렇게 명백한 사람도 사실 또 그냥 두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들이 또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받는 상처와 그 절망, 좌절감들 그것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붙잡고 늘어서 가보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거나 이야기하고 싶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방법론적으로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신영인 교수님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 판사를 고발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판사를 뭘로 가봐요? 뭐 직무유기로.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은요,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그 판사 조사도 안 해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그럼 그 불법적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그 논리대로 본다면 다 깨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구슬안하고 이동민하고 이제 민영사상 다 제기해서 그 형사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걔네들은 조사 아예 안 하고 저만 고소인 조사 당연히 하고 기각 그러면 항고하고 기각 재정신청 다 기각됐거든요. 그럼 그 와중에서 계속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그거 처음부터 이걸 기대를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강정싸움이라는 게 진짜 강동균 마을회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철들지 맙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뭐 근거가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요번에 뭐 해경 고발하고 그럴 때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사자들이 고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적인 수단으로 가서 결국은 면죄부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나면은 내가 잘못한 놈인데 그리고 소위 그리고 법리상으로 증거 채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법리상으로 성립되진 않아요. 법리상으로 성립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고발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법리 기본도 모르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사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경은 직무유기가 돼요. 해경은 직무유기가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절대보전적이고 뭐고 법률로 가지고 가서 결국은 면죄부 놔주고 정부가 항변할 수 있는 법원에서 재판에서 다 합법성 인정받았다 이러고서 이제 그걸 무기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를 계속 당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말씀이 답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화되는 힘이라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이 강정싸움이요. 제주도에서 조직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1000명만 만들어내면 이깁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나는 신념으로 투철하게 무장이 되고 저쪽은 아주 강고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착해 순수해 내가 볼 때는. 근데 진짜 저쪽은 엄청나게 강고한 철저하게 24시간 이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없는 거는 정당성 뿐이고 나머지 다 갖추고 있어요. 이쪽이 갖고 있는 건 정당성밖에 없어. 그것도 여론에 의해서 되게 왜곡되는. 이쪽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저도 고민 중이고요. 이걸 어떻게 조직화해서 만들어낼 거냐? 근데 조직화해서 만들어내려면은 일단은
그 전초 작업에 안에서 생명평화라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 사람이 조직 신념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립시키는 작업과 함께 그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는 부분은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거고, 지금은 고소고발 이미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 지금 판사 고소하려면요, 여론운동하면서 돌아갈 때 일단 재판 기다리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싹 쓰고.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해경 문제하고 이 사법부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몇몇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젠가 이종화 씨가 일단은 그 법원 정문 앞에서 독자적으로 1인 철야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생명평화대행진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1인 시위들을 계속 릴레이 1인 시위를 조직해 나가고, 기존에 있는 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도 묶어나가고 또는 네티즌도 묶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직화된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싸워 나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법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완전히 개판치고 있는데.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민이 됐건 국민이 됐건 가서 이 사람들 이랬는데, 이런 정당한 거 했는데 쟤네들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 나라에서 다 하는 게 싫대지 이건데, 아까 판사가 법리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일단 딱 뭔가 이슈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람 저렇게 싫대주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조직화 이거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던져주라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또 하나 있어요. 자, 또 하나 일이 있어요. 저는 2단계 전략으로 원래 갈 생각인데, 해경하고 법원이 이제 양대 지금 묘사함을 갖고 있는데 주축이잖아요. 법원하고 해경하고 힘의 역학관계에 비하면 해경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한 조직. 해경. 법원은 아주 세요. 우리나라에서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은 없어요. 최고의 권력이고 신성 불가침한 조직이에요. 해경은 약해요. 경찰보다 훨씬 적고. 해경을 관할하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고요. 이걸 관장하고 있는 국회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서 손이라도 풀어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 부분을 분명하게 규명해내고 조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은 해경을 고소고발하면 좋겠죠. 근데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활동을 못해요. 수사 결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조진다. 여기서 만약 직무유기하고 불법체포가 인정이 되면요, 이건 저절로 인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조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움직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국회를 움직이려면 여론이어야 돼요. 조직화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랑 국회에서 제가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를 보니까 위원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국회의원도 있어요. 김은남 의원. 예. 문제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해경을 많이 고소고발하잖아요. 수사 결과 지켜봐요.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럼 그 사이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시간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소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안 하고 여기를 하겠다. 근데 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이것도 국회의원은 여론에 되게 민감해요. 저는 원했던 거는 네티즌들이 쫙 글을 일으켜서 그냥 게시판에다가 그냥 쫙 글을 올리고 이러면은 좋겠다. 1차 단계. 그게 안 되면은 이제 2단계, 3단계 그걸 좀 얘기해봤는데 호응이 별로 없어.
호응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분위기를 타면서 쫙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몇 사람이라도 조직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1인 릴레이 시위도 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 들으면서 지금 저기 아시죠? 완전히.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이 많잖아요. 예. 제주도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근무도 하시고 지금 이제 지금 제주대학교에 있어요. 제주가 정말 우리 정부 수립 초기에 지금까지 60여 년 이상을 지금 한해 좀 시초가 아닙니까? 제주 4.3 항쟁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항들이 이제 정말로 큰 일인데,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수립 자체가 또 잘못됐고, 분단 수립도 됐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에는 좀 여러 가지 항쟁이라는 게 미진해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에 국회의원이 3명 나오고, 또 민중들이 또 힘도 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주 4.3에 대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현지 가서 추모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좀 힘이 좀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나약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저는 이제 그 캐드릭 신장이나 문정현 씨나 문계수님과 같이 정연합 회원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률이 안 되고